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9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쓸데없는 일로 이제 고민하거나 좀 시간을 낭비하는 걸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끔씩은 정말 쓸데없는 일이 자꾸만 발생합니다. 어제도 미준 채널의 댓글을 통해서 제니 존슨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미주부, 미국 주식 부자되기라는 채널도 운영하시나요? 어제부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미주님 영상이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요. US 시옷 컷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도 이 채널은 미주님 채널이 맞나요? 이상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저한테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쪽에 바로 연락을 해서요. 일단은 3개의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만 하면 바로 삭제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채널에 있는 모든 영상을 하나하나씩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정말 바쁜 생활에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일로 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게 너무 좀 원망스럽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혹시 미준 방송도 보신다면요. 제가 신고해서 하나하나 삭제하기 전에 좀 자발적으로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채널을 이렇게 사칭하면서 아니면 다른 영상을 그냥 가져다 써서 채널을 만들면요. 그 채널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사정이건 자신의 사정을 최대한 좀 활용하면서 콘텐츠를 만들면요. 오히려 그 성공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2020년에 이제 미주원 채널 만들 때요. 저 같은 경우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경험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어필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한 사람의 개인 투자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오히려 미주원 채널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 크리에이터로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거침없이 보여주는 게 가장 좀 강력한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고시원 컨텐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작은 한 칸방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삶이 피폐하고 아직은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요, 그 삶을 그대로 좀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자체로도 거기에서 이제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컨텐츠는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꺼리낌 없이,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 표현하는 데서 그 가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선배 유튜버로서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을 가져다가 채널을 구축하신 분 하루빨리 모든 영상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월 9일 준비된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을 빠르게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실 텐데요. 어제랑은 굉장히 상반되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크게 하락했던 AI 수혜주 위주로 모두 급등했죠.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하락했던 AI 수혜주가 반등에 성공하는 하루였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이렇게 급등했다고 해서 완전히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AI 수혜주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AAII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아직은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직까지도 주식을 많이 들고 있지 못한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죠. 그 얘기는 이미 주식 시장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급등한 주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 그리고 AI 수혜주들이 주가가 떨어지면요, 바로 매수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종목들은요, 당분간 모멘텀이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떨어지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떨어지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폭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좁죠. 그래서 어제 오히려 떨어진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51.68로 떨어졌습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도 55.46%에 머물러 있고요. 다음에는 빅스입니다. 빅스는 하루 만에 뚝 떨어졌죠. 그래서 어제 22까지 올라갔던 빅스가 18.93으로 급락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18.93이면요. 엄청나게 낮은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렇게 반짝하는 급락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차트를 보시면요, 빅스가 한 번만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급등할 때는 줍줍 기회라는 규칙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아직은 공포감에 빠져 있죠.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가 40까지 떨어지면서 아직은 시장에 공포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미준 포트폴리오의 성적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모멘텀 포트폴리오에 두 종목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딱 18종목이 지금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데요. 두 종목을 먼저 소개를 드리죠. 제가 매도한 두 종목은요, G보노바 그리고 벌티보 홀딩즈입니다. 모두 전량 매도했고요. 이 두 종목을 전량 매도한 이유는 모멘텀 약화입니다. 아마 미준과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미준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분들께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요, 5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한 2, 3거래일 정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아래 머무르면요, 포트폴리오에서 보통 제외시켜 버립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박스권에 하단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희망이 더 있으면 조금 더 기다릴 가능성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50일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대로 그 종목에 대한 투자를 잠시 보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50일 이평선이 무너졌다고 해서 해당 주식의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고 성장률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은요, 반등에 성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잠시 제외시키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굳이 보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이고요. 자, 두 번째도 있는데요.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죠. 그래서 주가 추세가 살아있고 모멘텀을 타고 있는 멀쩡한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식을 놔두고 하필이면 추세가 약화되고 있는 주식에 우리의 소중한 투자 자금을 묶어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요, 저는 주식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 주식을 파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G보노바, 벌티보 홀딩즈의 주식을 매도한 이유는요, 이 주식들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확률상 다른 종목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모멘텀이 망가진 주식에 투자 자금을 넣어놓는 것보다는요, 이 투자 자금을 활용해서 현금 비중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다. 이러한 논리로 어제 두 종목을 매도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18 종목이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AAOI가 11.1%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론이 플러스 9.87%, 마벨이 플러스 9.63, 크레도 플러스 7.43, 코히런트 플러스 6.62, 샌디스크 플러스 5.30, AMD 플러스 5.14, 셀레스티카 플러스 3.98, 루멘텀 플러스 3.68, WDC, 웨스턴 디지털이 플러스 2.97, 브로드컴 플러스 2.82, TSMC가 플러스 2.80, 엔비디아 플러스 1.73, 델테크놀리지 플러스 1.62, 아미 1.01% 올라갔고요. 마지막으로 블룸에너지가 3.81% 떨어지면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량주 포트폴리오인데요. 앞에서 확인하지 않았던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일단 TLN, 탈렌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어제 0.01% 올라가면서 횡보했고요. 그 밖에 아마존이 마이너스 0.33, 구글이 마이너스 1.25, 그리고 메타가 1.28%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메가테크 기업들이요, 유상증자를 계속해서 할 기미가 보이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자본 지출을 굉장히 많은 폭으로 늘리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성장 모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 기업들이 성장에 집착한다면요, 결국은 마진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본을 지출하게 되면요, 누군가는 이 자본 지출을 수입으로 갖잖아요. 매출로 잡는 거죠. 따라서 그런 종목에 오히려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약세를 보인다. 이러한 논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어제 제가 미존의 한마디로 미국 증시의 폭락이 하락장의 시작인지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직접 작성한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2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역시도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 증시의 역사, 통계적인 사실을 함께 점검을 했죠. 그래서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 증시의 폭락은 하락장의 시작이기보다는요, 저가 매수의 기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거는 그냥 과거 역사의 통계적인 결론입니다. 따라서 예외 없는 규칙은 있을 수 없고요. 그냥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겠지. 확률상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확률에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믿기에는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였냐면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6월 달이 조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미드텀,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선거 해에 6월 달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12%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도 36.8%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일단은 당분간 변동성이 좀 극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6월 달 그리고 여름에는 조금 헤맬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3분기, 4분기 지나가면서 증시의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제 전달해 드렸던 미국 증시의 전망을 좀 보완하는 내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사적인 통계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업들의 어닝 보고서에 기반을 한 미국 증시의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계속 발표했고요.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모두 업데이트했는데, 자, 이러한 어닝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향후에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떤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할 이 글은요, 제가 보고서 하나를 읽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팩트셋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증시의 여러 가지 수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리서치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요, 2026년 6월 5일 날 발표된 리포트고요. 리포트 길이가 좀 깁니다. 35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제가 해석하고 그리고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여기서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과연 지금 테크주 위주, 특히 AI 수혜주 위주로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지, 확률적으로 맞는 게임이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미준의 한마디도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한 반 정도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난 금요일 급락이 시장에 던진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핵심 주도주는 AI, 반도체, 대형 기술주였죠.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주도주들이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더 컸던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요,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AI 관련 투자가 과도한 거 아닌가? 이게 첫 번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가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선반영되고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게 두 번째 우려죠. 자, 세 번째, 금리 상승 또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PER이 높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압박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크로 영향도 만만치가 않죠. 자, 네 번째는요, 기술주 중심의 상승 랠리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네 번째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역사적 통계를 살펴봤더니 그냥 기술주 중심으로 랠리가 너무 빨리 올라갔다고 해서 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확인을 좀 했죠. 그래서 네 번째에 관한 우려는 조금 우리가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네 가지 우려가 동시에 작동하게 되면요, 나스닥과 반도체 지수는 단시간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있었던 급락은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일수록 크게 빠졌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반도체 지수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무너지면 그게 시장의 끝일 수 있다. 이러한 공포감이 남아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시장의 공포는요, 주가가 빠졌다는 사실보다 주도주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보통 상승장의 마지막은 주도주가 마지막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떨어지면요, 그때가 상승장의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요, 반도체라든지 AI 수혜주가 무너지면 그때가 드디어 우리가 주식을 좀 팔고 현금 비중을 급격하게 늘려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익 전망도 나빠진 건지 아니면 이익 전망은 좋은데 주가가 먼저 과열을 시키고 있는 건지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두 가지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자의 경우에는, 즉 이익 전망이 나빠지면요, 그때는 하락장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요, 상승장 안에서 나타나는 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2026년 2분기의 어닝 전망은 아직 하락장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번에 살펴봤던 팩트셋 자료를 보면요, 현재 2026년 2분기 S&P 500의 예상 이익 증가율은요, 전년 대비 무려 플러스 21.7%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숫자거든요. 자, 만약에 실적이 이 수준으로 그대로 나온다면요, S&P 500은 2개 분기 연속 20% 이상의 이익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 주가잖아요. 그러면 멀티플이 그대로 유지되면요, 지금 계속해서 20% 이상씩 어닝이 올라간다는 것은요, 주가가 20% 이상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숫자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높아졌다는 점이다. 자, 3월 31일 기준으로 보면요, 2분기의 예상 이익 성장률은 18.7%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개월 전에는 18.7% 정도의 성장을 2분기에 기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18.7이 바로 21.7까지 올라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난주에 시장이 흔들리기 전까지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요, 기업 실적 전망을 낮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리고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분기가 진행될수록 애널리스트들은요, 기업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기업들은 실적 발표 전에 기대치를 낮추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닝 결과를 보면요, 빚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이거는 일부러 좀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제 어닝 결과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컨센서스보다 높은 게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기업 실적의 전망은 보수적으로 낮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에 2분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S&P 500의 바텀업 EPS 추정치, 이거는 500대 기업의 EPS 전망을 다 합친 겁니다. 그게 3월 31일에는요, 78.84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게 80.99달러로 2.7% 오히려 올라갔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컨센서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올라갔다. 근데 이것도 보수적일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도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만약에 시장이 정말로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하려면요, 단순히 주가가 빠지면 안 되죠. 기업의 어닝 전망이 내려가야 그때가 본격적인 하락장의 시작입니다. EPS 추정치가 하향되고요, 기업의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매출 전망이 낮아져야 그게 이제 하락장의 신호거든요. 하지만 현재 팩트셋 자료는 반대 방향을 말하고 있죠. 즉, 그 얘기는요, EPS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매출 전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이던스 상향도 평균보다 많습니다. 순이익률도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이번 급락을 그대로 상승장의 종료라고 해석하기에는요, 아직까지 실적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적은 굉장히 건강하다. 하향 추세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어닝 전망의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좋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가장 고무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 성장만 강한 것이 아니고요, 매출 성장도 이번에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2026년 2분기 S&P 500의 예상 매출 성장률은 전년 대비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3월 말 기준 예상치였던 9.4% 비해서 크게 상향 조정된 거죠. 그래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2분기에 S&P 500의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은 10%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치가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계속 올리면서 결국은 12%까지 올라간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12%의 매출 성장이 확인되면요, 그 얘기는 2022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기업들의 매출이요, 굉장히 많은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이 되죠. 이 점은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익만 증가하고 매출이 정체되면요, 그 이익의 성장은 비용 절감이나 일회성 요인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기업들의 실제 수요가 살아있고 매출 성장 위에 마진 개선이 더해지고 있다. 자, 그리고 현재 팩트셋은요, 11개 섹터 모두가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정보기술,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매출 성장을 이끄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섹터 모두가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밑에 이미지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렇게 5개의 기업을 합쳐놓은 건데요. 그래프가 2개잖아요. 하나는 넷 카펙스 스펜드입니다. 그 유명한 카펙스 지출, 자본 지출이죠. 자본 지출을 2020년에 이 5개 기업이 얼마나 했는지 2021년, 2022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빨간색은 뭐냐면 오퍼레이팅 CF입니다. 캐시플로우죠.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영업현금 흐름도 쭉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영업현금 흐름에 비해서 자본 지출이 반도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반이 안 되죠. 2023년도 사실 자본 지출이 전체 영업 현금 흐름에 비해서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반을 조금 넘어가죠.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제 다 따라잡았죠. 결국 창출하고 있는 모든 현금 흐름을 자본 지출에 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10년 넘게 메가테크 기업들은요, 그들이 창출했던 현금 흐름의 반 이상을 주주 환원에 사용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현금 흐름이 이만큼인데 그의 반 정도, 반도 되지 않는 금액만 지금 카펙스에 썼잖아요. 카펙스는 자본 지출, 즉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전체 현금의 반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나머지 가지고 주주 환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주 환원을 했다는 얘기는요, 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줬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일부 투자자들의 부의 증대에만 기여해 온 것이 결국 메가테크 기업들이었다. 자, 따라서 과거 10년, 15년 동안 메가테크 기업, 미국의 최고 기업들의 투자를 하면요, 굉장한 부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그래프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요, 그들의 영업현금 흐름의 대부분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지출 비용으로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이제는 빅테크의 천문학적인 현금 흐름이요, 사회 전반적인 경제로 환원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S&P 500의 11개 섹터 모두가 전년 대비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다. 자, 왜 우연이 아니냐면요. 예전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천문학적인 현금 흐름이 있었는데 이 현금 흐름을요, 주주들한테만 줬잖아요. 그래서 주주들만 부자가 됐죠. 자, 그런데 지금은요, 이 금액의 대부분을 자본 지출로 나가고 있죠. 비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떤 기업의 매출로 잡히면서 사회적으로 자금이 돌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AI 인프라 수혜주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현금 흐름을 매출로 잡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는요, 아직까지도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기업의 가이던스 얘기를 좀 할 텐데요. 하락장이 시작될 때 자주 나타나는 신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낮추기 시작하거든요. 현재 실적이 좋아도 만약에 앞으로의 전망이 나빠지면 주가는 먼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팩트셋 자료를 보면요, 2026년 2분기 기업 가이던스는 오히려 평균보다 긍정적입니다. 자, 평균보다 긍정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회사가 제시한 다음 분기의 EPS 전망치가 기존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보다 높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월가가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말하는 가이던스가 컨센서스를 초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2분기 EPS 가이던스를 제시한 S&P 500 기업은 108개인데요. 그중에 47개 기업은 부정적인 EPS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얘기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자, 그런데 61개 기업은요, 긍정적인 EPS 가이던스를 제시했죠. 컨센서스보다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이 61개다. 자, 긍정적인 EPS 가이던스를 제시한 기업의 수가 61개라는 것은요, 5년 평균 44개와 10년 평균 41개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율로 보면 56%잖아요. 56%의 기업이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5년 평균 그리고 10년 평균이 41%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특히 긍정적인 가이던스의 중심은 정보기술 섹터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EPS 가이던스를 제시한 61개의 기업 중에 무려 42개가, 즉 69%가요, 정보기술 섹터에 속해 있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시장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흔들렸죠. 하지만 기술 기업이 제시한 이익 전망 자체는요,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자, 다시 얘기해서 주가는 먼저 공포를 반영했지만 기업 실적 데이터는요, 아직까지 그 공포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난주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지금 갑자기 급등한 이유는요. 실적이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지금 공포감만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기업이 발표하는 어닝, 가이던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전망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번에 분석한 자료 그리고 시장 상황을 종합했을 때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한 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상승장 종료가 아니라 상승장 내에서 나타나는 강한 조정 혹은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자, 첫째, S&P 500의 2026년 2분기 예상 이익 성장률이요. 21.7%로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매우 강력하거든요. 자, 그리고 둘째, EPS 추정치가 분기 중에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다. 따라서 몇 개월 전만 해도요, 이 성장률이 20%가 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긍정적인 EPS 가이던스 비율이 역사적 평균보다 높다. 자, 이 얘기는요, 긍정적인 EPS 가이던스란 시장의 예상치를 초과하는 가이던스를 CEO들이 내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회사가 발표하는 가이던스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컨센서스를 초과하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마지막으로 매출 성장률과 순이익률 모두 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과 순이익이 동시에 상승하고 마진도 올라가는 완벽한 장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네 가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요, 시장이 곧바로 하락장으로 진입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락장이 시작되려면 EPS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된다든지 가이던스가 약화되고 악화되고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마진 압박이 동시에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냥 하락장으로 돌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현재 기업들의 어닝 보고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물론 단기적으로는요, 변동성이 더 이어질 수도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하루에 4% 이상 급락했잖아요. 그 얘기는 시장 내부의 포지션이 상당히 과열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뭐 레버러지를 쓴 사람도 많고 2배짜리, 3배짜리 ETF를 산 사람도 많고 이런 식으로 과열 기미는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겠죠. 자, 따라서 반도체와 AI 관련주에 쏠려있던 자금이 일부 빠져나오면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익 전망이 살아있는 한 조정은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시장에서 기업별 차별화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자, 따라서 조정은 기회이긴 한데요.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이제는 AI 관련주에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AI 수요가 실제 매출과 EPS로 연결되는 기업만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자, 앞으로 확인해야 될 네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앞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이 아래에 있는 네 가지에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S&P 500의 2026년 2분기 EPS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는지 이걸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정보기술 섹터의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유지되는지, 기업의 CEO들이 가이던스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세 번째, 반도체 EPS 추정치가 꺾이는지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AI 수혜주, 반도체잖아요. 따라서 반도체의 EPS 추정치가 꺾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리가 기업 마진을 얼마나 압박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유가와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마진은 끄떡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이슈가 아닌데요. 만약에 가까운 미래에 기업들의 마진이 유가랑 금리 때문에 꺾이기 시작한다. 그때는요, 멀지 않아 조정이 깊숙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준의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본 팩트셋의 어닝 보고서 분석 자료는요, 이번 상승장이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음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S&P 500의 2분기 예상 이익 성장률은 21.7%, 엄청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예상 매출 성장률도 1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이 수치 두 개 모두 지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온 수치죠. 자, 게다가 긍정적인 EPS 가이던스는 역사적인 평균보다 많습니다.
역사적인 평균은 41%에 불과한데요. 지금은 56%의 기업이 가이던스를 제시한 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게다가 순이익률, 마진도 14.0%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물론 시장이 비싸졌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겠죠. 지금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S&P 500의 선행 PER은 21.1배인데요.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단순히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가속화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은 중폭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량주를 사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실적이 실제로 상향되는 기업,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 그리고 성장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더빙 영상에는 톰리가 등장합니다. 오래간만에 등장한 톰리는요, 아직까지 상승장의 끝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톰리가 상승장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뭔지 그의 논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딸아이의 학예가 있어서 아마 이 방송이 조금은 늦게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방송을 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좀 시간을 내서 준비해 봤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방송이 없고요. 저는 목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 펀드스트렛의 매니징 파트너이자 CNBC 출연자인 톰 리입니다. 톰,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 대로 혹은 판단하시기에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8 거래 시간을 사이에 둔 그 두 날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브라이언,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동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주식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그 아래에 생긴 에어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불안감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세 가지 불안 요소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브로드컴에서 나온 몇몇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AI 트레이드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구글이 80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고 스페이스 X가 추가된다는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750억 달러, 오픈 AI는 어쩌면 1000억 달러, 엔스로픽은 750억 달러, 그리고 메타 역시 당연히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자본이 조달되고 있으며 대중에게 그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지정학적 긴장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주말을 앞두고 불안해하며 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불안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조정이 찾아오는데 저희 의견으로는, 그리고 저희가 주말 동안 이에 대해 게시하고 발표하고 의견을 냈듯이 강세장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내러티브입니다. 저는 강세장이 여전히 온전하고 아주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톰,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켈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가장 압박을 많이 받아온 분야 중 하나가 크립토입니다. 톰이 사람들에게 수건을 던지지 말라, 즉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알지만 일종의 매수 속도가 단순히 이 시장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며 언제 다시 돌아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켈리. 사람들이 올해 크립토에 정말 실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로 AI가 상승할 때 크립토는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크립토는 AI의 다운스트림 스토리입니다. AI 역량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미 많은 AI 연구자들로부터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블록체인의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래를 증명하고 검증하며 실제로 AI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른바 고프로필 AI 보안 악용 사례가 있었다고 보는데 지캐시의 오키드 스위트에서 발생한 사건이 약간의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왜 크립토 전체의 매도세를 유발해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AI 악용은 모든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와 증가하는 속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지 상장된 은행들이 그 악용 사례들을 실제로 밝히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공격 표면이 모든 곳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가 여전히 토큰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소프트웨어로 바꾸고 주식과 부동산을 토큰화하는 것은 진정한 거대한 혁신입니다. 이것들은 오직 블록체인에서만 일어나는 결합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크립토 내러티브는 여전히 좋은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흥분과 포모는 AI에 있었습니다. 톰, 주식시장으로 돌아가서 매그니피센트 7 주식 중 일부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있고 다우지수는 아주 약간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00은 여전히 2% 상승 중이지만 모든 평균 지수가 돌아왔고 아마도 오늘 상승세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S&P가 오늘 처음 몇 시간 동안 가졌던 호황 이후에 하락으로 마감한다면 그것이 이 시장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브라이언, 6월 12일까지는 시장에 많은 긴장감이 흐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 투자자 고객들 중 아주 큰 진영에서 스페이스 X가 시장의 고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려는 것은 그 날짜까지 이익을 실현하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스페이스 X IPO가 실제로 시장 고점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IPO가 고점을 기록하는 것은 실제로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잘못 자리 잡은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7조 달러의 현금이 장외에 대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장부가 채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액 자산가 고객들은 이 IPO를 매수할 수 있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이 IPO를 아주 잘 흡수할 뿐만 아니라 IPO 이후에도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고정된 액수의 돈만 가지고 있다면 톰, 이 IPO들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소위 N of 1이라 불리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에 의해 이끌리는 가장 중요한 기업들 중 일부입니다. 제 말은 우리 세대의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또 나올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를 소유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일론 머스크와 그가 구상한 모든 것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AI, 특히 데이터 센터, 그리고 우주로 나아가면서 가지는 유효 시장 규모는 실제로 상당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 감히 급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